지금부터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을 가로막고 있는 정부 여당을 규탄하며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 통과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사회를 맡은 부산지역 전세사기 피해자 대책위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는 신상원이라고 합니다. 그럼 기자회견에 앞서 참석하신 참석자들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포항 전세사기 피해자 대책위 손만호 위원장님 참석하고 계십니다. 네, 그리고 같은 포항 대책위 부위원장님 정진영 부위원장님 참석하고 계십니다. 대구 전세사기 피해자 대표 정태훈 위원장 참석하고 계십니다. 경산 전세사기 피해자 대책위 공동위원장 최성준 위원장님 참석하고 계십니다. 같은 경산 대책위 석진미 공동위원장님 참석하고 계십니다. 부산 전세사기 피해자 대책위 이단비 공동위원장님 참석하고 계십니다. 같은 부산 대책위 박희영 부위원장님 참석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멀리에서 서용호 목사님 참석하고 계십니다. 지금부터 기자회견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저희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입니다. 22년, 아니 그 전부터 아주 다양한 종류의 전세사기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전세사기 문제는 피해자의 몫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이 문제가 피해자들의 문제가 아닌 잘못된 제도와 정책의 실패라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정부와 여당은 이 문제를 사인간의 문제로만 끝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피해자들을 희망 공모만 하는 특별법과 아직도 제자리인 부동산 임차법은 이 나라의 임차인의 주거권을 보장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잘못된 제도와 정책은 반드시 고쳐져야 한다고 알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럼 전세사기 포항 대책위 정진영 부위원장님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포항 전세사기 대책위원회 부위원장 맡고 있는 정진영이라고 합니다. 저는 전세사기 피해자입니다. 그것도 현재 아무 해결책이 없는 다가구 주택에서의 피해자입니다. 물론 혹자는 말할 것입니다. 그러게 그 위험한 다가구 주택을 왜 들어갔느냐? 계약할지 똑바로 확인을 했어야지. 예, 맞습니다. 계약 당시 전세 대란인 시대 신혼생활을 위한 전셋집을 구한 것부터 저의 잘못이고, 자금의 문제로 다가구 주택을 계약하게 된 저의 잘못이고, 부동산에 관한 무지와 사회 초년생의 순진함으로 인해 정확히 확인을 하지 못한 저의 잘못이겠지요. 그렇지만 다른 모든 이들이 그렇듯 단지 이 삶을 살아가고 가족들을 책임지기 위해 가족들과 편히 쉴 수 있고 몸을 뉘일 수 있는 곳을 마련한 곳에서 전세 사기를 당했다는 것이 오직 저만의 잘못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까? 전세 사기 피해자가 되고 현재는 임의 경매까지 올라가 있는 상황입니다. 언제 경매에 붙여져 쫓겨나 처자식들과 길바닥에서 지내게 되면 혹자들은 만족하시겠습니까? 계약하기 전 선순위 보증금에 대해 공인중개사가 알려준 내용을 토대로 계산하였을 때는 만약 경매에 넘어가더라도 나는 충분히 보증금을 받을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계약을 하였습니다. 제가 이 선순위 보증금에 대하여 얘기를 하는 이유는 지금 제가 살고 있는 다가구 주택의 임대인이 저희에게 처음부터 사기 행각을 보였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앞서 말했듯이 제가 고지받은 선순위 보증금은 무조건 안전하다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실상은 너무나도 다르게 약 10배 정도 더 비싼 금액으로 전체 세입자들이 월세가 아닌 고액의 전세 보증금을 가진 상태로 거주 중이었습니다. 또한 우리 건물의 세입자 중 한 분의 아버지께서는 공인중개사인데 직접 계약을 하시고 딸을 그 집에서 살게 하였습니다. 이는 어느 누구든 전세 사기 피해자가 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문제는 공인중개사법과도 연관이 있습니다.
현재는 개정되었지만 제가 계약할 시에 없었던 것이 공인중개사는 계약 시 선순위 보증금에 대한 확정일자 부여 현황들을 확인하여 고지할 의무가 있다고 있습니다. 그때는 제가 계약할 시에는 공인중개사가 집주인이 알려주는 정보만을 저희에게 알려주었다고 합니다. 이는 민형사상으로도 이 같은 이유로는 공인중개사는 혐의가 없다고 합니다. 이게 정부에서 국민을 위한 법입니까? 우리는 국민을 위해 국가가 인정해준 국가가 인정해놓은 공인중개사 자격을 가진 이와 국가가 만들어 놓은 전세제도와 공인중개사법, 부동산법의 테두리 안에서 단지 살 곳을 마련하였을 뿐인데 이런 전세 사기가 우리 피해자들만의 잘못입니까? 그리고 저는 현재 한 아이의 부모로서 살고 있습니다. 2년 전 아파트 분양을 받고 올해 입주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이로써 더 좋은 환경과 안정적인 주거 공간을 가지고 둘째를 꿈꾸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작년 제가 전세 사기 피해자가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된 이후엔 지금 분양한 아파트는커녕 둘째 또한 계획에서 많이 멀어져 있습니다. 일상적인 삶을 보장받지도 지켜지지도 않는 이곳에서 어떻게 아이를 가지고 키울 수 있겠습니까? 여기 국민의힘 김정재 국회의원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며 피해자들을 유일한 구제 방안인 선수재 후회수를 가로막고 있습니다. 전세 사기 피해자들은 구제해주면 다른 주식, 코인 투자 사기 피해자들도 구제를 해주어야 한다. 나도 전세 사기 당해봤다. 집주인 쫓아다니며 일부분 회수를 했다. 아직 젊으니 그냥 훌훌 털고 일어나라. 포항의 전세금이 그렇게 비싸냐? 국회의원이나 되시는 분이 이런 말을 하며 피해자들을 우롱해도 되는 겁니까? 우리는 전세 사기 피해자들이 돈을 벌려고 투자로 전세 수익을 얻은 겁니까? 앞서 말했듯이 우리는 국가가 만들어 놓은 테두리 안에서 단지 살아갈 공간을 마련하였을 뿐인데 투자 사기와 같은 선상에서 바라보며 정말 억울한 이들을 외면하고 있는 것이 정말 국민을 위한 올바른 길입니까? 이런 사상을 가진 사람들에게 우리 국가를 맡긴 것이 정말 개탄스럽습니다. 우리 피해자들이 개인으로 민형사를 진행하여도 사기꾼을 잡기는 어렵습니다. 부디 현 정부는 전세 사기 피해자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선구제 후 회수를 인정하고 우리 억울한 전세 사기 피해자를 구제하여 제발 살려주시고 개인은 불가능하지만 국가라는 이름으로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전세 사기 가해자를 잡아내어 추심할 수 있도록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발언 감사드립니다. 이처럼 지금 현재 이 나라의 부동산 임대차법은 임차인에게 너무도 불리합니다. 임차인이 임대인에 대한 어떠한 정보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임대차 계약을 진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니 전세 사기가 벌어지지 않고 어떻게 되겠습니까? 임차인들의 주거권을 이 나라가 보장해주지 않는다 하면 대체 누가 이들을 지켜준단 말입니까? 예, 다음으로 대구 전세 사기 피해자 대책위 정태훈 대표님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대구 전세사기 피해자 모임 대표 정태훈입니다. 오늘 저는 왜 이 자리에 오게 되었는지 말하려 합니다. 김정재 의원은 포항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이자 국토교통부의 간사입니다. 4년마다 돌아오는 총선 시즌이면 후보들은 각자 지역을 위해 어떠한 행동을 하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과연 4년 전 김정재 의원이 약속했던 약속들을 잘 지켜지고 있습니까? 저는 궁금합니다. 도대체 국회의원은 누굴 위한 사람인가? 청년들의 아픔, 지역의 고충을 과연 잘 안다고 할 수 있는 것인가? 물어보고 싶습니다. 작년 저는 몇몇의 위원장들과 김정재 의원을 만남의 날에 온 적이 있습니다. 그날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아, 김정재 의원이 20대일 때 전세 사기를 당했구나. 30년 전에도 전세 사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듣다 보니 지금 현재와의 피해량은 전혀 달랐습니다. 임대인은 세탁소를 운영하는 사장이었고
사업이 잘 안 돼 전세 들어올 사람이 없어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6년을 노력해서 보증금의 반도 안 되는 돈을 회수한 김정재 의원은 저희에게 자랑스럽게 이야기했습니다. 젊은 날의 경험이다 라는 얘기가 왜 나왔는지, 사인 간의 거래에 국가가 개입할 수 없다는 프레임이 왜 씌워졌는지 알게 된 날이었습니다. 우리는 사무실을 나와 한숨을 쉴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 임대인이 만약 세탁소 사장이었다면 저 이 자리에서 마이크를 잡고 있지 않았을 것입니다. 지금의 전세 사기는 당시의 전세 사기와는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정부의 정책으로 인해 무자본 객투기가 엄청난 유행을 거쳐 한 명의 임대인이 수없이 많은 건물을 소유하고, 그로 인해 발생된 불로소득으로 세상을 자기 발 아래에 두고 살아가던 임대인들입니다. 한 임대인의 피해자가 적게는 10가구, 많게는 2000가구씩이나 합니다. 우리가 이 임대인에게 6년, 아니 10년이고 따라다니면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이런 정신머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국토부 여당 간사를 하고 있으니 어떤 법이 제대로 나올 수 있겠습니까? 특별법이 제정되고 우리는 또 희생자를 하늘로 보내었습니다. 그러고 6개월이 지나 다시 논의하겠다던 것은 이미 사라지고 온갖 거짓 프레임으로 피해자들을 조롱하고 있습니다. 9개월이 지나 개정안이 현재도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이 개정안 솔직히 마음에 안 듭니다. 김정재 의원, 당신이 말하는 1조 2조 금액이 필요한 건 우리 모든 금액을 보존해 주었을 때 이야기입니다. 개정안 안에는 최우선 변제금조차 받지 못하는 피해자 약 49%에게 그 변제금만큼이라도 먼저 지급을 해서 일상으로 되돌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자 라는 최소한의 지원이란 말입니다. 그 금액은 3천억조차 들지 않습니다. 알겠습니까? 모르면 좀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좀 알려달라고 우리한테 얘기하십시오. 그리고 알려고 노력하십시오. 전국에 있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당신을 미워하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우리에게 사과하시길 바랍니다.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하고 특별법 개정에 최선을 다해 주시길 마지막으로 부탁드립니다. 또 다른 희생자가 나타날지 안 나타날지는 정부와 여당에 달려있음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것은 책임이라는 것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발언 수고하셨습니다. 영남은 여당의 보수의 텃밭이라고 합니다. 텃밭인데 저희 영남의 피해자들은 여당에 보이지 않는가 봅니다. 저희들이 아무리 시끄럽게 떠들고 외쳐도 알아서 조용해질 때까지 못 본 척 하겠다는 겁니까? 하루빨리 피해자들 앞에 나서서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라며, 다음으로 부산지역 전세사기 피해자 대책위 이단비 공동위원장님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부산 전세사기 피해자 대책위 공동위원장 이단비입니다. 총선이 3주 앞으로 다가온 지금 전국이 정치 이야기로 떠들썩합니다. 전국의 위정자들은 시민들의 표심을 얻기 위해 선거 전략과 각종 공약들을 앞다투어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지켜보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시선은 싸늘합니다. 공천된 여당의 후보들 중 대다수가 전세사기 문제에 무관심해 보이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어떤 후보는 전세사기는 사인 간의 거래일 뿐이라고 일축하며 국민의 합의가 필요한 심각한 문제, 국가에서 전세보증금을 다 주면 도덕적 해이나 형평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이야기를 주워 섬기며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가슴에 대복을 받은 전적도 있습니다. 이런 암담한 상황에서 도대체 피해자들은 누구에게 사기를 당한 억울함과 슬픔을 하소연해야 하는 겁니까? 국회의원들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국회의원은 국민의 대표로서 국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해주는 사람입니다. 대변해달라고 국민들이 뽑은 사람입니다. 하지만 여당의 국회의원들 중 전세 사기 피해 문제 해결을 위해 목소리를 대변해주는 사람은 없습니다. 공약을 내세우는 후보들 또한
없습니다. 현재 영남권에서 확인된 잠재적 피해자는 부산 2,300, 대구 600, 포항 300, 경산 200으로 이 숫자만 해도 약 3,500명입니다. 이 중에서는 목소리를 대변해 줄 거라고 믿고 지지했던 지지자도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외면입니다. 전세 사기 피해자는 여당의 입장에서 국민이 아닙니까? 여당은 지금이라도 전세 사기는 사인 간의 거래라는 주장을 철회하시길 바랍니다. 납득이 되지 않으면 다른 경제 전문가, 부동산 전문가들이 만들어 올린 자료들, 전세 사기는 사회적 재난이 맞다는 좋은 강의들이 참 많으니 제발 좀 보고 배우셨으면 합니다. 전세 사기에 대해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전세 사기가 개인 간의 거래에 불과하다라는 이야기는 절대 할 수 없습니다. 계속해서 피해자들을 무시하는 행보는 피해자들에 대해 알 의지가 전혀 없으며 우리의 고통에 무관심하다고 말하는 것과 일치합니다. 시민들이 재난 상황에 있음을 계속해서 외치고 있는데 어떤 뾰족한 구제한 방안도 내놓지 않고 전세 사기 피해 대책에 해법이 나왔다. 젊은 날의 좋은 경험이라 생각하라고 말하는 행동을 미루어 보면 현재의 상황을 참 일관성 있게 이해 못하고 있다 여겨집니다. 이제라도 전세 사기 피해자들을 기만하는 언행을 멈추고 피해자들의 상황을 알려고 노력하고 우리의 아픔에 귀 기울여 주시길 바랍니다. 만약 잘 모르겠으면 잘 설명해 줄 테니 먼저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귀는 늘 열려 있으며 언제든지 위정자들의 이야기를 들을 준비가 되어 있고 투표를 할 수 있는 의지 또한 있습니다. 포항의 총선 후보들은 전세 사기 피해자들의 처한 상황을 이해하고 전세 사기 피해자들을 위한 전세 사기 특별법 개정에 즉각 동참하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발언 감사합니다. 정부와 여당의 진심 어린 피해자 구제를 바라며 구호 한번 외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정부와 여당에 대해 아래와 같이 엄중히 요구한다. 하나, 정부는 제도와 정책의 잘못을 인정하고 대책을 마련하라. 하나, 정부와 지자체는 전세 사기 피해자를 적극 지원하라. 하나, 정부와 여당은 실질적인 피해자 구제를 위한 전세 사기 특별법 즉각 개정하라. 네, 다음으로 경산 전세 사기 피해자 대책위 석진미 공동위원장님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경북 경산 전세 사기 피해 대책위 공동위원장이자 다가구 주택 피해자인 석진미입니다. 저는 평범한 일상을 꿈꾸고 단란한 가정을 꾸려나가고 미래를 꿈꿔왔습니다. 2019년 저희 세 식구는 내 집 마련으로 가는 첫 디딤돌을 밟아 행복한 나날만을 꿈꿔왔습니다. 첫 계약 당시 국가가 공인한 공인중개사에게 선순위 채권, 확정일자, 보증금 세부 내역 다 확인하였고 대출받았을 때 금융기관을 통해 대출 심사까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사기를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국가가 공인한 공인중개사는 저희에게 임대인을 재력가라고 소개를 하였고 선순위 채권과 보증금 세부 내역을 허위로 알려주면서 수많은 피해자들을 만들었고 저 역시 삶의 보금자리인 전셋집을 잃게 되었습니다. 이런 제도적 허점이 많은 전세제도, 부동산 정책이 정부는 아무 책임이 없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전국에서 이렇게 많은 전세 사기가 나오고 있으면 이건 누가 봐도 사회적 재난입니다. 전세 사기 피해자들한테 지원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하고 건설사에 대한 지원은 사회적 합의가 된 건지 묻고 싶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정부는 있는데 국민을 위한 정부는 없고 정치는 있는데 국민을 위한 정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이 나라의 현 정부는 부자와 기업을 위한 정부 같습니다. 우리들의 대변인이 없다 보니 피해자인 제가 또 다른 피해자들을 만나 상담과 향후 대응 방법들을 설명해주며 도와주고는 있지만 마음 한 구석으론 솔직히 너무 미안하기도 하며 같은 피해자 입장으로 가슴이 너무 아팠습니다. 제가 느끼고 있는 이 감정들을 이들도 똑같이 느끼고 있다고 생각하니 왜 우리가 이렇게 아프고 힘들어야 할까? 그냥 내가 죽음으로 탄화를 한다면 많은 사람들이 구제가 되고 법이 바뀔까라는 생각마저 들었습니다. 제가 이분들에게 해줄 수 있는 말은 힘내자, 정부를 믿어보자 라는 말이 아니라 솔직히 다가구 주택은 희망이 없다. 보증금 다 잃고 쫓겨나는 것 뿐이다. 결국 우리 다가구 주택은 법망에서 배제되어 있어서 구제될 방법이 없다. 나라에서도 외면하니 우리는 답이 없다. 이 말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최선을 다해서 임대인들을 엄벌이라도 받을 수 있도록 해보자. 이라는 말밖에 할 수 없는 현실이 너무 고통스러웠습니다. 저희는 평범한 일반 시민입니다. 그저 주거권 안정을 되찾기 위함이고 살기 위해 목소리를 내는 겁니다. 죽고 싶지만 그럴 수도 없는 저희 피해자들의 심정을 정말 당신들이 아십니까? 심지어 현 정부와 여당은 우리 피해자들을 위한 구제 방향을 만들어 놓은 특별법 개정안마저 외면하고 있으니 정말 개탄스러울 뿐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1조 2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 저희 피해자들의 억울한 마음을 가장 앞서서 풀어주는 것이 정부라고 생각합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이라도 많은 피해자들을 살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지 못한다면 국민을 위한 정부는 이 시대에 없을 것 같아 참으로 비통할 것 같습니다. 사회적 외톨이가 되어버린 우리 피해자들은 경제적 손실과 정신적 고통을 겪으며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습니다. 더 이상의 피해를 방치하지 마시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해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 발언을 나누고자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발언 감사합니다. 네, 다음으로 경기도에서 오신 서영호 목사님의 발언 짧게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일산에서 온 서영호 목사입니다. 35년 해외에 나가서 선교하다가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한국에 들어와서 전세 사기를 당하고 보니까 젊은 청년들만 당하는 것이 아니라 60대 후반인 저도 전세 사기를 당했습니다. 부동산 업자들을 통해서 알아본 결과 저희 집 주인은 100채 이상의 집을 가지고 있습니다. 학교 교장 선생님이라고 합니다. 이런 사람이 전세 사기를 하는 작자들입니다. 여러분, 젊은이뿐만이 아니라 제 앞집에는 경찰 되시는 분도 전세 사기를 당해서 받지 못하고 1월 말에 아무 받지도 못하고 쫓겨나간 사람이 있습니다. 혹시 여기 경찰 되신 분 여러분의 동지입니다. 여러분, 전세 사기꾼들을 정말 가만두지 마시고 또 이 젊은 청년들 전세 사기당한 피해자들을 폭도로 또 무슨 운동권으로 몰지 마시고 여러분도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국회의원 와서 보니까 해낼 사람이라고 합니다. 무언가 대책을 세워줘야 되지 않습니까? 제가 시청에 갔습니다. 시청에서는 구청으로 가라 합니다. 구청에 갔습니다. 구청에서는 경찰서로 가라 합니다. 경찰서에 갔습니다. 경찰서는 변호사한테 가라고 합니다. 변호사한테 100만 원 뜯겼습니다. 법무사한테 100만 원 뜯겼습니다. 어디다 호소를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목사가 60대 후반인 목사가 왜 경기도에서 여기까지 왔겠습니까? 젊은 청년들, 피해당하는 사람들 길거리로 내몰지 말고 함께 동참해 주시고, 정말 정치인들은
가만 있지 마시고 뭔가 대책을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하루에도 몇천 번씩 죽고 싶고 하루에도 몇천 번씩 집을 불사르고 싶습니다. 제 집 주인은 얼마 전에 야밤 도주에 와가지고 제가 살고 있는 건물에 월세 사는 사람들 내쫓고 원룸을 다 개조해가지고 한꺼번에 붙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곳에 살고 있는데 남편은 에쿠스 580인가를 탑니다. 부인은 EQ 900을 탑니다. 제 차 가운데 놔뒀는데 앞에 에쿠스 뒤에 EQ 900 새까만 차들 다 사기꾼 같습니다. 사기꾼 그대로 그만두지 마시고 대통령은 뭐 하십니까? 국회의원은 뭐 하십니까? 경찰은 뭐 하십니까? 제발 좀 아픈 사람들, 이렇게 눈물 흘린 사람들 그냥 보고 있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도 언젠가는 이런 일을 당할 줄 누가 알겠습니까? 고맙습니다. 발언 감사합니다. 마지막 발언으로 전세 사기 포항 대책위 송만호 위원장님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포항 전세사기 대책위원회 위원장 손만호입니다. 국민을 책임지는 정부는 아직도 국민들을 방관하고 많은 전세사기 피해자들에 대한 구제 방안과 해결책이 하나도 없습니다. 있다면 저리대출, 대안대출 같은 말도 안 되는 순붙여주기식 해결법으로 그조차 받기 엄청 까다로우며 저 또한 피해자 결정을 받고 은행에 가서 알아보니 해야 되는 게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또 받은 사람도 극소수입니다. 일단 사람들을 해결하는 것이 아닌 뒤로 밀어서 이런 거를 해결 방법이라고 지금 정부는 방관만 하는 정부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입니다.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다양한 종류로 피해가 발생하였으며 특히 다가구 주택은 자연 발생한 주거 형태가 아닌 정부의 지침 시행으로 생겨난 주거 형태입니다. 정부가 만들어낸 주거 형태지만 단독주택과 같은 기준으로 관리되며 1주택임에도 다수의 임차인과 임대차 계약을 맺을 수 있는 계기스러운 형태로 방치되어 있습니다. 또한 제가 포항시의 전세사기 피해자들과 공인중개사들을 만나본 결과 포항시 공인중개사 10명 중 10명 모두 다 현 공인중개사법에 대해 잘 모르는 상태이며 전세계약서 또한 10명 중 단 한 명도 제대로 된 계약서가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선순위 보증금 또한 임대인만 믿어야 된다는 사실, 현 시점으로는 각종 해결책이 도입되고 있다고 하지만 도대체 그 도입된 해결책이 무엇인지 정말 알고 싶습니다. 그 이전에는 전세 계약을 했던 분들은 그런 도입된 법조차 적용받지 못하고 경매에 쫓겨나 건물에서 자기 집에 버티며 살며 여기서 피해자들은 여기서 경매에 쫓겨난 건물에서 살게 되면 불법 점거로 범죄자가 되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정부의 과실과 방치로 인해 생겨난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는 사회적 합의에 운운하며 구제를 반대하고 국민의 피와 땀인 세금을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해결책이 아니다 라는 발언을 일삼기도 합니다. 그런 세금을 국민을 위해 쓰는 것이지 도대체 어디다 쓰는지 저는 도저히 용납을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여기 모이신 영남권 기준으로는 대략적으로 집계했을 때 5,000명 정도가 됩니다. 당연히 공식적인 집계와는 전혀 다릅니다. 왜냐라고 물으신다면 도대체 어떤 구제 방안이 있으며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모르는 피해자들이 대부분인데 공식적으로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시청과 정부의 이상한 말만 하면서
포항시 같은 지방시청들은 다 같은 소리만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제가 지금 해결하고 있는 경북의 도청에서는 이 모든 업무를 주무관 한 분이서 다 합니다. 사실상 이렇게 많은 피해자가 있는데 주무관 혼자서 하는 게 말이 됩니까? 이렇게 지방은 버려지다시피 방치만 된 채 아무것도 해결을 하고 있지 못하고 심지어 상담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발언문 이외로 추가적인 하고 싶은 말들이 몇 개 있는데, 얼마 전에 포항시가 공식적으로 전세사기 1등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경산이 1등입니다. 그래서 이딴 걸로 1등을 운운하며 지금 경산과 포항이 경북에서 전세사기 1등을 앞다투고 있는데, 이런 걸로 1등하지 말고 다른 걸로 1등을 해야 되는데 왜 자꾸 이러고 있는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포항 북부 남부 경찰서 경찰관 분들을 만났습니다. 그 중에 몇 분들이 전세 사기를 당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거를 저한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묻고 있습니다. 경찰관 분들도 저한테 물으실 정도로 정말 진짜 이상한 나라인데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제발 저희 말을 들어주시고 제발 해결책 좀 방안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발언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구호 외치며 오늘의 기자회견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제도와 정책의 잘못을 인정하고 대책을 마련하라! 정부와 지자체는 전세사기 피해자를 적극 지원하라! 정부와 여당은 실질적 피해자 구제를 위한 전세사기 특별법 즉각 개정하라! 이상으로 오늘의 기자회견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